명칭이 이제 미호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꾸준한 명칭 변경 요구와 충청북도의 정부 건의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충북누가원이 시설 개축을 위한 국비를 확보했지만 6개월째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공사비가 불어났기 때문인데 지역사회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북 글로벌 게임 센터에 입주해 있는 게임 스타트업들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각종 지원책이 큰 힘이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방을 위해 경찰이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단을 나눠주고 각종 사례와 대응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개 물길이 넓고 길면 강, 그렇지 않으면 천으로 부릅니다. 일제강점기 때 느닷없이 천으로 명명된 후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아오던 미호천이 이제 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름이 존재를 규정한다는데 정말 잘된 일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음성 망이산성에서 발원해 구불구불 음성과 진천, 청주를 지나 금강으로 흘러가는 길이 80km의 이 물길은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고지도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름은 동진강, 북강, 서강 등 방위를 기준으로 표기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강이었다는 것. 1800년 이후 제작된 지도에서는 한글로 표기하면 미곡강이라 읽을 수 있는 명칭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물길의 이름을 지금까지는 미호천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영산강, 만경강, 섬진강의 버금가고 동진강, 형산강보다 넓은 미호천이 강의 이름을 얻지 못하게 된 사연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그냥 그렇게 불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호천 일대의 주민들이 꾸준히 명칭 변경을 요구했고 충청북도도 미호강 프로젝트에 걸맞는 강승격을 정부에 건의해왔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환경부가 미호천의 명칭을 미호강으로 변경해 내일자관보에 게재키로 한 것입니다. 천이라는 개념보다는 보다 좀 확장된 강이라는 개념의 어떤 상징적인 우리도 하천을 갖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게 작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한 86%의 주민들이 대다수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강과 천을 나누는 법적 기준은 없지만 대개 큰 물길을 강으로 부르고 한 도시의 성장에 꼭 필요한 조건으로 삼아왔습니다. 미호천이 미호강이 된 것은 물질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충북 대표도시가 있는 청주에 강이 흐르게 됐다는 자존심을 찾은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내 12개 지방의회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의회직의 인사권도 의장이 갖게 됐는데요. 몸집과 권한이 커진 지방의회가 진정한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10년간 헌법과 행정법을 강의한 50살 서현민 씨. 지난달 5.6대 1의 경쟁을 뚫고 충북 도의회 첫 정책 지원관에 채용됐습니다. 실제 조례를 위반할 때 상위 법령과의 접촉이라든지 타 법령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충북 도의회는 지난달 8명의 정책 지원관을 선발했습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4명씩으로 중앙과 지방 공무원, 대학 시간 강사, 법 관련 연구기관 근무자 등 경력도 다양합니다. 일정 기간의 교육을 거쳐 5개 상임위에 배치돼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도의회는 내년 초 8명을 더 선발해 의원 2명당 1명꼴의 정책 지원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정책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부터는 의회직 직원들의 인사권도 지사가 아닌 도의장이 갖게 됐습니다. 의회직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회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방의회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지사님이 바라고 있는 도민의 눈높이,
또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도민의 눈높이에 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지사님과의 충분한 협의, 토론 과정을 통해서 그 간극을 좀 좁혀나가도록 할 것이고. 지방의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인사권과 보좌 인력을 확보한 만큼 의정활동의 성과로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충북 육아원이 시설 개축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원자재 값이 급등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공사비가 불어났기 때문인데요. 안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41명의 원아가 생활하고 있는 충북 육아원입니다. 콘크리트 벽은 곳곳에 금이가 있고 빗물까지 스며들어 바닥에 흥건합니다. 이 건물은 지난해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시설 개축에 필요한 국비와 지방비 13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승인을 받고도 6개월째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원자재 값이 급등해 국비를 훌쩍 뛰어넘는 공사비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책정된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 조달 방법 등이 담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북 육아원은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 법인은 아동복지 사업 외에 수익 사업이 없고 현재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추가 공사비를 후원금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건물 층수를 낮추는 방안도 생각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단위 면적당 지원 단가는 정해져 있어 건물 층수를 낮추면 보조금이 줄기 때문입니다. 충북 육아원은 다음 달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 규모는 전 세계 4위로 게임 강국이라 부를 만한데요. 청주에도 지자체 지원에 힘입어 20여 개 게임 스타트업들이 입주했는데 이들 업체들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감성적인 음악이 흐르고 곳곳에 숨겨진 하트를 모두 찾아내자 그림에 색이 입혀집니다. 유명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을 기반으로 한 힐링 게임으로 지난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달의 우수 게임에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울 경기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훌륭한 혜택을 많이 주시는 이렇게 게임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또 다른 입주 기업의 RPG 게임은 한 앱스토어에서 실시한 출시 전 버전, 즉 베타 게임 평가에서 이달의 우수 베타 게임에 선정됐습니다. 성과가 이어져 회사 규모를 늘릴 예정인데 충북 인재들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원을 하게 되면 이제 근처에서 출퇴근을 하시고 오셔서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된 대학이나 아니면 아카데미들을 위주로 해서 개발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운영하는 입주업체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게임 아카데미를 수강하며 독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그래픽 과정을 지금 수강 중에 있고 회사 이외에도 게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에 좀 참여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게임센터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내덕동 충북 글로벌 게임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21곳. 지난해 105명의 인재를 채용했고 매출은 45억 원이 넘습니다. 국비 공모 사업을 따낸 청주시가 업체들의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각종 지원책이 큰 힘이 됐습니다. 지역의 척박한 토양에 뿌리 내린 게임 산업이 결실을 맺으려면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업체의 경쟁력, 그리고 인재 공급이라는 3박자를 모두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 규모가 해마다 불어나고 있습니다. 최선의 대안은 결국 예방인데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여보고자 일선 경찰이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충주시 호암동의 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경찰관과 자율방범 순찰대원이 교차로 곳곳에서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벌입니다. 차량 운전자에게 전단을 나눠주고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부탁드립니다.
근처를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전달합니다. 집안에 있는 800여 세대의 입주민에게도 알리기 위해 이번에는 경찰서장이 아파트 방송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근 충주에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직접 주민 여러분께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의 주 타깃, 고령층이 많은 공원과 시장도 찾았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거나 현금을 인출해서 보내라는 경우, 앱 설치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각종 사례와 알맞은 대응 방법을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노인네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 모든 걸 말씀드리니까 이제 이해가 가고 앞으로는 이제 이거 조심이 많겠어요. 충주경찰서가 주관한 보이스피싱 현장 예방 캠페인으로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도 참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100% 목맞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뿐만 아니고 은행,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예방하는 데 힘을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충주 지역에서 2년 전 106건 13억 원에서 지난해 178건 33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캠페인을 통해 피해 사례를 단 한 건이라도 줄이는 데 이바지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3대 전반기 청주시의회가 7개 상임위원회 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의회 운영, 복지교육, 농업정책, 도시건설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행정문화, 재정경제, 환경 등 3개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2년 후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전반기와 반대로 국민의힘이 4석, 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원 구성의 난항을 겪었던 충주시의회 갈등이 이틀 만에 봉합됐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유영기 의원을 부의장으로 정하고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4명을 선출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 비율은 행정문화위원회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4대2, 산업건설위원회는 3대3, 복지환경위원회는 3대3으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피감 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특혜 수주를 받은 혐의로 2년 가까이 경찰 수사를 받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소된 박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교통위에서 활동한 5년간 가족 명의의 건설사 등을 통해 피감 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세계 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주요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네스코로부터 공식 후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유네스코는 공식 서한문을 통해 세계 무예마스터십의 주요 사업인 무예산업 페어, 국제무예 아카데미 등이 전통 스포츠 게임의 보존과 진흥에 기여할 것이라며 후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 영훈국민체육센터가 오늘 이범석 청주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옛 영훈 정수장 자리에 들어선 체육센터는 200억 원을 들여 배구와 배드민턴, 탁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과 25m, 7레인의 수영장 등을 갖췄습니다. 영훈국민체육센터는 시범 운영 기간인 오는 15일까지 운영 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18일부터 정식 운영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부단체장에게 제공하는 관사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충북본부는 도에서 시군으로 파견되는 부단체장에게만 관사를 제공하는 건 과도한 의전이라며 관사를 매각해 주민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이 지난 4일 발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 방안은 결국 일제고사 부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선 방안은 학생들을 시험으로 줄 세워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며 개선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단양군의 한 시멘트 생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소방당국은 노동자가 시멘트의 가마인 소성로를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영동군 양산면에서 오토바이와 경운기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67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과수원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경운기가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